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종목세일즈의 이정수 멘토입니다. 자, 시장이 저렇게 녹록치 않은 시장이었는데 오늘 그래도 반등세가 좀 나와주는 거 보니까 여러분들 오늘만큼은 그래도 어느 정도 반등세에 맞춰서 종목들 수익이 조금씩 그래도 나오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시장 설명 좀 이따가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거고요. 자, 여러분들한테 제가 대형주 종목으로 지금처럼 시장이 이렇게 불안불안하게 움직이고 뭐 금리라든지 뭐 미국의 시장 흐름에 따라서 우리나라 시장이 엎치락 뒤치락 하고 있는데 최근에서 먼저 많이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많이 조정을 받고 지금 어제와 오늘 사이에서 이렇게 반등을 좀 주고 있는데 이때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을 공략을 해야지만 편안하게 3에서 5% 정도의 수익이 간단하게 나올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매수를 시킨 종목 어떻게 매매 대응하는지까지도 여러분들한테 AS를 해드리고 있는데 자, 일단 먼저 시장에 대해서 먼저 언급을 해드리겠습니다. 왜냐면은 여러분들한테 종목을 드리는 종목들이 그 가격이 매수 가격이 지수가 2070을 돌파할 때 그때에서 들어가는 매수 가격이 틀리고요. 2000이 깨지고 1990, 1950이 깨졌을 때에서 매수하는 또 자리가 더 틀려지고 종목마다 시장에 따라서 매수하는 가격대, 진입하는 가격대가 틀려집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장을 먼저 여러분들한테 이해를 시켜드려야 되기 때문에 시장을 가지고 먼저 여러분들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시장은요. 자, 코스피 시장 먼저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1991까지 내려갔었던 시장이었죠. 이게 이제 추석 연휴 전에서 9월 12일 날 월요일 날 음봉을 이제 흘러내렸던 상황이었는데 일단은 지금 빠진 이후에서 지금 다시 반등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항대가 어디냐? 일단 2050선. 여기가 좀 강력한 저항선입니다.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들어갑니다. 뭐냐? 지금 시장이 여러분들 수급이 좋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라 그랬죠. 지난주에서 개인들이 코스닥 수급만요. 얼마나 사고 있냐면 석 달 동안 2조 8천억 가까이로 지금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얼마요? 2조 8천억. 어마어마한 석 달 동안에서 누적 순매수로 봤을 때에서 2조 8천억의 순매수가 돼 있다는 얘기는 쉽게 여기서 들어올리기도 굉장히 버겁습니다. 왜냐면 기관과 외국인들이 여기 코스닥을 강력하게 들어주게 되면 누가 수익 난다는 얘기예요? 바로 오늘도 코스닥을 사고 있는 개인들이 수익이 납니다. 기관과 외국인들이 석 달 동안 2조 8천억 가까이를 매수를 해준 개인들을 그렇게 수익을 내줄 이유가 없겠죠. 자, 다시 얘기하면 지금 수급이 꼬여있다는 얘기입니다. 한번 수급 한번 체크하면서 가겠는데요. 지금 오늘도 개인들이 거래소 1485억을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190억을 순매수하고 있고요. 선물도 순매수하고 있고 콜과 풋 다 양매수를 해주고 있는데 이렇게 매수를 일관하는 개인들이 지금 오늘뿐만 아니라 추석 연휴 전에서도 그랬고요. 그 전에서도 계속 순매수를 해주고 있는 경향이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수급이 꼬였다는 얘기인데 이럴 때에선 지수가 강력하게 위쪽으로 박스권을 돌파하기가 쉽지 않다. 당연히 쉽지 않겠죠? 자, 그러면 지금 아까 전에 중요한 말씀을 드린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 잘 들으세요. 시장이 강할 때에서는 반등이 강하게 반등을 주고 조정이 짧습니다. 뭐라고요? 시장이 강할 때에서는 자, 지금 코스피 차트를 보면서 여러분 설명해 드리면 시장이 강할 때에서는 반등이 강합니다. 그래서 2050뿐만 아니라 2070을 돌파를 했다가 조정이 짧고 다시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이거보다 좀 더 약하면 2050선 정도를 부근을 타치를 하고 조정이 짧아야 됩니다. 조정이 이렇게 깊으면 안 돼요. 조정이 짧고 그러니까 올라간 폭의 절반 정도에서 지지하고 다시 넘어가는 이럴 때에서의 강한 시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우려스러운 건 이거예요. 지금 수급이 꼬여있다 말씀을 드렸죠. 자, 뭐가 문제냐면은 이제 2050을 저항선 박스권 고점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 라인도 터치를 못하고 왜? 약한 애들 어차피 빠질 거기 때문에 반등이 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과 모레 사이에서 터치를 해주고 내려가면 그나마 그쵸? 반등을 어느 정도 주는데 반등도 못 주고 살짝 올라갔다 뭐 2030선 정도, 뭐 2040선도 못 올라가서 다시 밀리면서 장대 음봉으로 밑으로 이렇게 밀려 내려가는 장대 음봉이 나온다 그러면 그때에선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이 얘기를 왜 해드리느냐? 왜 했습니까? 일관성이 있죠? 바로 수급이 꼬여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자, 이거를 투자자별로 얼마나 수급이 꼬여있는지 한번 다시 한번 지난번에서 한번 체크해드렸는데 오늘도 한번 체크를 한번 잠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이제 누적 순매수로 봤을 때에서 지금 이제 코스피로 되어 있는데요. 코스닥. 자, 이거를 6월달로 돌립니다. 6월 1일날로 돌리면, 자, 얼마 돼 있습니까? 2조 7천억이네요. 그쵸? 2조 8천억이 아니라 2조 7천억 정도. 이게 날짜에 비해서 좀 틀린데, 6월 1일부터 9월 20일까지 2조 7천억 가까이 지금 개인들이 코스닥을 순매수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거래소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자, 2조 6천억을 개인들이 순매도를 석 달 동안 했습니다. 자, 거래소와 코스닥의 비중적인 차이, 무게감의 차이가 있다는 걸 여러분 당연히 아시죠? 그러니까 지금 개인들이 코스닥을 2조 7천억을 순매수 석 달 동안 해왔고, 2조 7천억을 거래소로 그동안 매도를 해왔었는데, 지금에서는 이제, 시장이 반등을 줄 때에서 얼마나 좀 강하게 반등을 주느냐, 여기에 좀 열쇠가 있다. 근데 오늘 코스닥 흐름들 좀 괜찮죠? 그동안에서 계속 거래소만 좀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가, 지금 코스닥 흐름도 괜찮은데, 자, 코스닥의 흐름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거래소 2050선을 박스권을 두고 일단은 반등, 그리고 만약에 약할 때에서는 시장도 약하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인지하시라고 그랬고, 만약에 반등이 2050을 돌파를 한다. 그때에서는 강한 흐름으로 바뀔 수 있다라는 정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코스닥은 그동안 워낙 많이 빠졌습니다. 뭐 얼마나 빠졌는지, 자, 거래소는 그래도 여기 보세요 한번. 그러니까 거래일수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6거래일 전만 하더라도 2070은 봤죠? 그 전에서도 두 달 전에, 석 달 전에서 계속 올라가는 듯 보여줬었죠? 자, 근데 코스닥은 올라간 게 있나요? 하나도 없죠? 얘네들은 두 달 가까이 계속 연일 두 달 가까이 계속 빠지고 재미없는 흐름을 보여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이렇게 1%대 강세를 준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좋은 모습은, 그러니까 그렇게 달가운 모습은 아닙니다. 물론 이제 차트를 볼 때에서는 680선 정도 1차 저항선인데요. 박스권을 650선, 코스닥을 650선에서 700선으로 두세요. 그리고 650선과 700선을 두되 1차 저항 라인은 딱 중간을 나누면 680이죠. 이거 제가 뭐 나누려고 딱 나눈 게 아니고 딱 보면은 요 저항 고점 라인과 이 저점 라인의 중간 정도가 대략 여기 681 정도 여기 찍혀 있는데 이게 전고점이라 그러는 겁니다. 이 부분에 지금 딱 걸치고 있는 부분인데, 그래서 이게 1차 저항 라인. 물론 이게 이제 정확한 저항 라인을 얘기하면은 710선, 뭐 705선 정도가 되겠지만, 일단 700선이 굉장히 중요한 심리적인 지지선이기도, 저항선 라인이기도 하고 굉장히 중요한 돌파 라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2차 저항 라인은 700, 1차 저항 라인은 680인데 아까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시장이 반등이 좀 미약하고 밀려버린다고 그러면은 시장은 굉장히 체력이 약하더라라고 여러분들이 인지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날은 그걸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왜? 지금 뭐 해외 시장이 무너진 것도 아니고요. 아직 뭐 그렇게 크게 종목들이 뭐 박살난다라든지 무너진다라든지 그런 부분은 아직은 없더라. 하지만 반등을 준 다음 이후에서 음봉이 나올 때 조심하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 수급이 꼬였기 때문에. 만약에 수급이 지금 기관과 외국인들이 강하게 뭔가를 받아주고 있다. 코스닥을 받아주든 거래소를 받아주든 강력하게 받아주고 있다면요. 지금처럼 반등을 줄 때에서 또 빠질 거에 대한 혹은 흔들릴 거에 대한 그런 우려감이 아니라 그냥 사는 겁니다. 그럴 때에서는. 근데 지금 제가 뭘 가지고 지금 시장이 다소 약세를 보일 수 있다라는 그걸 짐작을 했습니까? 예, 석 달 동안에서 개인들의 매수 형태, 그렇죠? 그리고 수급. 최근에서도 계속 지금에서 개인들이 열심히 거래소도 지금 열심히 매수가 들어와주고 있는데 그때에 의해서 빠지고 있다라는 점. 그러니까 저항 라인으로 부딪힐 때에서 종목들을 지금은 매수를 하는 게 아닙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저항 라인 680을 뒀고 코스피도 2050선을 뒀죠. 그러니까 종목들도 박스권에 갇혀 있기 때문에 종목들 박스권 고점을 거의 다다르는 종목들은 매수를 지금 위치에서는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한 번 정도 이제 내일 이후가 이제 중요한 아마 변곡점이 좀 나올 것 같은데 이게 방향성이죠. 그래서 미국 시장이나 유럽 시장이 방향성을 먼저 확실하게 올라갈 건지 아니면 빠질 건지 방향성을 보여준 이후에서 종목들을 접근하시는 게 좋다. 근데 만약에 안 좋은 얘기를 해볼게요. 만약에 코스피 지수가 2000선이 또다시 깨진다. 그럼 현금화를 좀 해야 됩니다.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2000선이 또다시 깨진다. 지금은 안 깨졌기 때문에 지금 흘려들어도 돼요. 지금 뭐 2000선 깨지면 현금화하라고? 지금은 안 흘려들어도 됩니다. 근데 또다시 지수가 2000선이 깨지게 되면 1990짜리죠? 1990선짜리를 깨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가 이탈되게 되면 현금화를 해야 됩니다. 본격적으로 1990선이 이탈되게 되면요. 그러면 계속 흘러내리거나 계속 빠집니다. 언제까지? 개인들이 이제 항복하고 던질 때까지 계속 빠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위치에서는 절대 1990선 자리를 깨면 안 됩니다. 자, 코스닥도 마찬가지. 자, 거래소보다도 오히려 코스닥이 더 문제입니다. 왜냐면은
거래소는 그래도 빠지는 폭이, 등락폭이 그래도 뭐 10% 이내에서 뭐 그렇게 딱 정해져 있지만 하루 변동성이 웬만해서는 물론 이제 중소형주들 이제 거래소들도 많이 빠지긴 하지만 대형주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코스닥의 중소형주들은요, 한번 빠지기 시작하게 되면 오늘 10% 빠져도 내일 15% 빠질 수 있고 내일 이틀 동안에 25% 빠졌지만 그 다음 날에서도 20%가 또 빠질 수도 있는 그런 이제 변동성을 크게 갖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자, 이 얘기도 마찬가지. 650선이 지지가 되면 이 얘기는 까먹으세요. 근데 만약에 650선이 이탈이 된다. 그러면 현금화가 먼저입니다. 근데 지금은 반등세로 노릴 수 있대 흔들릴 때에서는 현금화가 답이다라는 거. 그래서 지지선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코스피는 1990, 2000선을 얘기했던 건 2000선부터 준비를 하라는 얘기고 코스피는 1990선, 코스닥은 650선입니다. 거기가 지지선, 강력한 생명선이라 생각을 하세요. 그 자리가 깨지게 되면 현금화 50% 했으면 좋겠죠. 그렇죠? 예, 50% 하면 저도 좋을 것 같은데 50% 못해 상관없습니다. 예, 30%만이라도 그 정도 할 수 있죠. 그렇죠? 예. 과거 이제 서브프라임 같이 이렇게 안 좋은 장에서도요. 물론 50% 대응한 사람들 복구가 되는 사람 봤습니다. 근데 30%도 복구하는 걸 봤으니까 최소한 여러분들 막 물려있는 종목들이 있거나 아니면 수익난 종목도 있거나 뭐가 됐든 간에 현금화 비중 얼마가 깨지면 왜 이런 얘기 괜히 얘기하는 얘기가 아니라 한 달 정도를 보게 되면요 답은 나오게 돼 있습니다. 내일 이후서부터 시장 방향성이 어디로 가는지 좀 잘 지켜보시고 지금처럼 수급이 꼬여있는 상태에서는 좋은 얘기를 해드릴 수 없다는 것라는 점. 자, 지금처럼 이 수급이 꼬여있다는 얘기죠. 기관 외국인들이 강하게 들어오질 않고 연일 계속 매도하고 있고 개인들만 매수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분명히 한번 흔들립니다. 어느 정도를 찍을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예상하기로는 한 코스피는 2050, 뭐 코스닥은 680 정도, 그러니까 조금 내일과 모레 사이 정도는 반등을 줄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때 이유가 중요하다라는 거. 그때에서 만약에 쾅 하고 빠지면 뭐 한다? 일단 현금화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자, 시장에 대한 얘기는 이렇게 강력하고 중요한 얘기 많이 해드렸으니까 잘 참고하시고요. 자, 그러면 지난번 여러분들한테 포트 대응 어떻게 했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없죠? 네. 자, 미도 잘 됐습니다. 자, 9월 13일 날에 포스코. 자, 어떻게 종목을 들었었는지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여러분들한테 시장이 강하게 올라갈 때에서는 여러분들의 종목을 막 드립니다. 왜? 당연히 시장이 막 올라가고 당연히 강할 때에서 막 드리지만 지금 코스피 시장이 흔들리거나 종목들이 흔들리거나 이럴 때에서는 여러분들한테 안전하게 확실하게 먹을 수 있는 종목을 꼭 드린다고 그랬죠. 수익 날 수 있는 종목으로 드린다고 했기 때문에 포스코를 말씀을 드렸고 기존에 있었던 종목들, 수익 났던 종목들 다 포트로 다 정리를 시켜버렸습니다. 삼성생명도 수익 어느 정도 좀 챙긴 사람들이 그냥 매도하시라고 그랬고 뭐 이렇게 포스코도 그때 당시 포트로 있었지만 그냥 일단은 정리하고 다시 재접근한다고 그랬죠. 왜? 추석 연휴가 껴있기 때문에 해외 시장이 어떤 방향으로 갈지 우리가 몇 거래일을 또 거르고 다시 한번 참여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현금화를 일단 수익 실현하고 다시 접근하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매수 가격을 19만 원으로 내렸는데 자, 이 포스코 자, 그러면 어떤 종목인지 한번 봐야 되겠죠? 자, 근데 오늘 여러분들한테 추천해 드릴 종목 아마 지난주에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매수 가격 들어올 때까지 계속 추천한다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좀 이따가 다시 한 번 더 추천할 거기 때문에 오늘의 추천 종목으로 제가 갖고 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추세 흐름에 맞춰가지고 종목을 추천해 드리는데 지금 장에서는 여러분들이 최대한 싸게 사야 됩니다. 자, 오늘 같은 날 이제 현대제철이라든지 철강주들이 흔들림이 좀 나옵니다. 자, 근데 포스코는요, 철강주라고 지금 다들 알고 있고 당연하죠. 철강주를 맞는데 지수 관련주라 생각을 하세요. 지금 이 추에선 지수 관련주로 보시는 게 맞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종목 살펴보기 전에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자, 오늘의 종목 그럼 뭡니까? 예, 오늘의 종목은요. 포스코입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포스코 반드시 수익 낼 수 있도록 해준다고 했죠. 왜냐면은 지금 같은 장에서 물론 정치 테마주들 급등락하는 종목들 분명히 수익 날 수 있는 종목들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런 종목들로 여러분들이 얼마를 사겠어요? 뭐 1,000만 원, 2,000만 원 가능하죠. 하지만 뭐 10억, 뭐 5억 이런 식으로 강력하게 여러분들이 몇 억씩 사기에는 여러분들이 간이 떨리죠. 그럴 때일수록 지금 시장에서 변동성이 심할수록 안전하고 가격이 확실하게 들어올 수 있는 종목 그리고
흔들려도 여러분들이 버틸 수 있는 종목, 그런 종목을 좀 매수를 하셔야 되는데,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최근에 거래소에 있는 대형주 종목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포스코를 또다시 갖고 나왔습니다. 자, 지난번에서 여러분들한테 19만 원을 말씀을 드렸었죠? 매수 가격은 동일합니다. 자,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국내 1위 제철 회사입니다. 여기가 뭐 잠깐 보도록 하게 되면요. 자, 좀 이따 이제 주요 포인트를 좀 살펴볼 텐데, 일단 철강주들 오늘 좀 흔들림이 좀 나오고 있지만 뭐 괜찮다고 말씀을 드렸죠. 왜냐면 지수가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뭐 지금 거래소 대형주들도 뭐 은행주나라든지 지금 기타 몇몇 종목들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큰 시장으로 봤을 때, 큰 흐름을 봤을 때에서 없어질 수가 없는 회사죠. 그렇죠? 없어질 수가 없는 회사고, 지금 중국의 비호산 철강이라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구조조정으로 들어가게 되면서 이제 철강 가격이 다시 한 번 더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고, 그러니까 다시 올해 정도까지는 다시 회복세를 좀 보여줄 수가 있는데, 제가 포스코를 좋아하는 이유는요, 이 월봉 차트에 좀 답이 있습니다. 자, 한번 월봉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수 가격을 19만 원을 말씀을 드렸는데, 자, 과거에 여러분들 보세요. 자,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의 거래소의 대형주들 대표주를 사겠다라고 했을 때에서는요, 독보적인 회사여야 됩니다. 뭐라고요? 독보적인 회사. 그러니까 막 지금 조선주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죠. 뭐 현대중공업 사야 될지, 삼성중공업 사야 될지, 대우조선을 사야 될지, 현대비포조선 사야 될지 등등 이렇게 막 그 외에도 이제 중소형 이제 조선사들이 있는데, 이렇게 종목들이 많은 것보다는 딱 철강하면 현대제철, 뭐 포스코 이렇게 딱 이렇게 대표적으로 있는 회사에 있는 이런 큰 기업을 고르시는 게 좋습니다. 왜? 그런 회사들은 거의 망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희박합니다. 왜냐면, 예를 들어서, 뭐 한국전력이라든지, KT라든지, 아니면 한국가스공사라든지, 이런 회사들은 망할 수가 없죠? 왜? 그런 회사 망했다가는 굉장히 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독보적인 회사가 가역대 들어오거나 이렇게 중장기적으로 수급이라든지 이거를 웬만한 이제 차트들 보게 되면 1년치 이제 누적 수급이 나오게 되는데 3년에서 5년치의 누적 수급을 보세요. 그러게 되면은 어느 정도 좀 분석이 좀 가능하실 겁니다. 마찬가지 포스코 같은 경우도 지금 수급 쪽으로 보게 되면은 과거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최근에서도 계속 기관들이 매수를 좀 받아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관들이 좀 매수를 해주고 있는데 지금 1년 동안을 보더라도 1년 동안 보더라도 지금 기관들이 이렇게 500만 주 가까이 지금 매수가 좀 들어와 있죠. 그래서 이렇게 독보적으로 누군가 받아주면서 독보적인 이런 회사들은요, 주가의 차트를 봤을 때에서 바닥이다 싶으시면 여러분들이 짧게 보지 마시고 중장기로 보시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19만 원을 말씀을 드렸어요. 자, 매수 가격 19만 원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 가격대가 어떻게 나오는 거냐. 자, 제가 지금 시장이 지수가 2050을 뚫고 강하게 날아가기에는 쉽지 않다라 말씀을 드린 것과 맞습니다. 그 진배 없습니다. 왜? 수급이 꼬여있기 때문에 지수가 2100으로 돌파하기에는 말이 맞지가 않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지수가 2100으로 올라가게 되면요,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 많이 물려있는 종목들 있죠? 그거 다 수익 납니다. 그럼 누구 좋으라고? 지금 오늘도 계속 개인들이 사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볼 때 2070 단번에 돌파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2050 주고 다시 흘러내리면서 빠질 때에서는 굉장히 개인 투자자분들한테 고통을 줄 수가 있고 힘듦을 줄 수가 있는데, 나중에 한번 한 달 뒤에 한번 보세요. 한번 흔들리나 안 흔들리나. 그때에서 여러분들이 믿을 수 있는 종목은 이런 대형 종목들 가격대를 낮춰야 됩니다. 바로 박스권 저쪽까지 내리면 되는 건데, 자, 여기서 보더라도 19만 원짜리가 여기 최저점이죠. 그러니까 지금에서 21만 원에 사도 싼 자리이긴 맞지만 이거는 지수가 2100으로 갔을 때의 얘기고요. 지금 자리에서 만약 시장이 흔들릴 때에서는 19만 원까지 내려올 수 있다고 보시는 게 맞다는 얘기입니다. 자, 주봉을 보더라도 월봉을 보더라도 차트 모양이 굉장히 이쁩니다. 과거 제가 이거 25만 원 있을 때에서도 이거 15만 원까지 빠질 수 있지만 차라리 이 같은 종목을 매달 1000만 원씩 돈 있는 사람들은 매달 1000만 원씩 혹은 매달 1억씩 사가지고 단가를 15만 원까지 내려올 때까지 계속 사시라 그랬어요. 왜? 이러한 종목은 시간이 되면 월봉으로 봅니다. 월봉을 보게 되면 결국은 어디로 가요? 그동안 많이 빠졌지만 이런 종목은 잡주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가요? 이렇게 올라간다는 얘기죠. 그럼 그동안 왜 빠졌느냐? 그동안 구조조정도 많이 했죠. 요즘에서 이제 조선주라든지 아니면 해운주들 문제들이 많아가지고 이제서 구조조정하고 있고 문제를 삼고 있고 문제가 불거져가지고 지금 막 굉장히 시끌시끌한 문제에 지금 당착해 있는데, 이 포스코 같은 경우는 이미 벌써 재작년서부터 계속 19개의 매각사, 그러니까 계열사를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실한 쪽들은 다 정리를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히려 호재로 좀
다가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철강 가격이라든지 아니면은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실적 부분들도 어느 정도 바닥을 이제 터치를 했다라는 그런 이제 보고서들이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주가의 모습을 보다 월봉을 얼마나 예쁩니까? 그래서 요거를 19만 원, 이 자리가 딱 19만 원 자리인데 이전에 있는 전저점 자리, 요 자리서부터 물려 들어간다 그러면 웬만해서는 여러분들 시장이 폭락이 나오더라도요, 마음 편안하게, 마음 따뜻하게 어느 정도 5%도 아니고 오히려 더 큰 수익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한테 매수 가격 19만 원 말씀을 드렸고요. 한번 매수 단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매수 가격 19만 원 좀 나가고 있죠. 자, 목표 가격은 21만 원이고요. 선정 가격은 18만 4천 원입니다. 자, 다시 한번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자, 이제 요약 정리로 아주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이 흔들릴 때에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종목을 물려야 되느냐, 어떠한 종목을 믿음 있게 여러분들 가져가야 되느냐, 시장이 폭락하는 순간에, 지금은 폭락 안 합니다. 갑자기 방송을 듣고 틀고 있던 사람들 깜짝 놀라지 마시고, 시장이 어느 정도 반등을 준 이후에서 다시 빠질 때에서 1990선이 이탈이 된다. 그럼 폭락 조심하셔야 되는데, 그때서 여러분들이 무슨 종목을 사야 되냐? 바로 이 종목을 기억하라는 얘기죠. 바로 포스코를 잡아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마음 편안하게 가실 수 있다는 얘기 해드리면서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